손흥민이 아스날을 만나면은 완전히 날아다닌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북런던 더비의 최근 뭐 두 경기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 뭐 최강의 플레이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11팀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 7위죠.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 매치 중 하나죠. 북런던 더비. 우리에게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19호 골, 리그 14번째 골,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깰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매치이기도 한데요. 자, 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죠. 북런던 더비.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1913년입니다. 아스널이 토트넘 옆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생겨나는데요. 당시 아스널이 원래 런던의 남동쪽 울위치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이름도 원래 이제 울위치 아스날이었어요. 지금도 그 동네에 가면 울위치 아스날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관중 확보가 좀 어렵고 재정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구단주가 좀 더 번화한 북런던으로 이제 이주를 택하게 됩니다. 원래 그 구단주가 풀럼 구단주였는데 풀럼이랑 합치려고 팀을 샀거든요. 근데 리그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오게 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팀인데 지금 인근 동네에 뜬금없이, 그때 아스날이 토트넘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연고지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 팀 간의 감정이 썩 좋을 리가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라이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안 그래도 토트넘이 이제 아스날이 눈엣 가시인 게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1차 대전 끝나고 잉글랜드 1부 리그가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둘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좀 설명가 좀 길어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스날 인근으로 토트넘이 이사를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1914-15 시즌이 끝나고 나서 리그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19년에 리그가 이제 재개되는 과정에서 1부 리그 팀의 숫자를 20개에서 22개로 늘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4-15 시즌, 그러니까 전쟁 전에 중단됐던 시즌 성적이 토트넘이 1부 리그 20위 꼴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2부 리그 5위 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서 사실 누가 승격되고 이제 강등될지가 이제 20개에서 22개로 팀을 늘리다 보니까 이제 팀 내 어떤 그 고위 관계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이걸 정하냐 하다가 이제 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이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강등되는 게 맞죠. 1부 리그 꼴등이니까. 그래도 팀 수를 늘리는 거니까 잔류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2부 리그 3위도 아니고 4위도 아니고 5위였던 아스날이 띡 올라가게 된 겁니다. 3, 4위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빡치는 상황이 된 거죠. 안 그래도 자기 동네 인근으로 지금 와가지고 정말 시끄러운 이웃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들보다도 같이 2부 리그에 있어야 될 팀이 갑자기 1부로 올라가 버리니까. 참고로 아스날은 그 뒤로 아직까지 한 번도 2부에 강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 두 팀의 상대 전적은 지금까지 201번 싸웠고요. 82승 53무 66패로 아스날이 우세합니다. 최근 성적은 토트넘이 좋은데요. 2014-2015 시즌부터 토트넘은 홈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아스날 원정에 가서도 승리는 없습니다만 4무 2패,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죠. 네. 최근 13경기에서는 5승 6무 2패입니다. 그러니까 홈, 어웨이 다 합쳐가지고 토트넘이 좀 많이 앞서는 전적이죠.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 오면서부터 토트넘이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또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는 더 확고하게 그런 어떤 우세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이 아스날 홈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닐 거예요. 토트넘이 아스날 원정에서 지금 이제 2010년 11월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죠. 당시 토트넘이 이제 0대2로 지고 있다가 가레스 베일이 만회골을 넣고 판더바르트, 뭐 유니스 카불 이런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3대2로 대역전승을 한 기억이 있긴 한데, 벌써 뭐 10년 훨씬 전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레스 베일이 또 돌아와서 북런던 더비를 또 이제 뛰게 됐네요. 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상대로 지금까지 13경기 출전을 했는데요. 3골, 도움도 4개입니다. 근데 여기 이 공격 포인트가 재밌는 게 모두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 6경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7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아무런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최근 컵대회 2경기 포함해서 6경기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 이상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스날 상대로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2골, 또 도움도 2개를 기록 중인데, 그러니까 4골에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2경기에서 나온 골이 4골이 전부입니다. 2대1, 2대0.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스날을 만나면은 완전히
날아다닌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제골은 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넣었고요. 결승골 또 동점골, 그러니까 추가되는 두 번째 골은 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북런던 더비의 최근 뭐 두 경기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 뭐 최강의 플레이어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자, 주중 유로파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이제 64분에 비교적 일찍 교체가 됐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리그 경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기용을 쫙 해왔습니다. 시즌 초에 이제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부상으로 빠졌던 뉴캐슬전 기억하시죠? 그 뒤에 이제 맨유전 못 나올 것처럼 무리뉴 감독이 언플했는데 손흥민 선수 딱 나와가지고 멀티골 넣었던 이제 그 뉴캐슬전 빼면은 전 경기 지금 다 선발 지금 하프타임 교체 없이 쭉 뛰고 있고요. 5라운드 웨스트햄전부터는 80분 이전에 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 12경기 연속 90분 이상 출전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두 번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만 다 이제 90분 지난 다음에 교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12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즌 11라운드 첫 맞대결 때는 후반 43분까지 뛰었는데요. 1골 1도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제 케인 도움 받아가지고 선제골, 케인의 추가골을 어시스트, 그러니까 또 서로 주고받는, 거의 그 당시만 해도 손흥민하고 케인이 거의 모든 걸 다 하던 때였으니까 그런 어떤 또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좀 부진했던 가봉맨 오바메양도 최근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벤피카하고 이제 32가 2차전 할 때 멀티골을 넣었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난달에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 때 리즈 상대로 해트트릭,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번리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주장으로서 올 시즌에 좀 약간 좀 민망한 경기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아스날에게는 오바메양 골을 참 뺄 수 없죠. 좀 아스날에겐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이제 양팀 최다골 넣은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케인과 손흥민이 워낙 압도적으로 골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리그 뭐 거의 뭐 30경기 향해 가고 있는데 팀 내 10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다는 거는 아스날에게는 좀 뼈아픈 부분이죠. 또 뭐 이런 큰 경기에서는 결국 에이스들이 해결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도입 후 북런던 더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혼자서만 이 북런던 더비 11골을 넣고 있어요. 현역 중에서는 이제 가레스 베일이 그 다음으로 많은 5골입니다. 아스날이 사실 그 4골 넘게 넣은 선수가 현역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저 위대한 티에리 앙리도 북런던 더비에서만큼은 4골밖에 터뜨리지 못했던 걸 감안하면 케인이 정말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아스날은 최근 홈에서 열린 북런던 더비 성적이 아주 뛰어납니다. 1998년이죠. 예, 그 이후에 무득점 경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홈에서 열리는 북런던 더비에서는 골을 무조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3경기에서는 무려 8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비하면 아스날이 지금 최근 어떤 리그 폼이나 그런 것도 썩 좋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홈경기 북런던 더비 성적. 자, 뭐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해 들어서 리그 득점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요. 2021년 들어서 리그 12경기 2골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 경기였던 리즈전 빼면 11경기, 최근 11경기 1골. 그러니까 2월 7일 웨스트브롬전 이후에 지금 5경기 무득점이고요. 이번까지 만약에 무득점이 6경기 무득점인데 도움 역할에 재미를 붙인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또 최근에 이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아스날전이기 때문에 또 팀에 필요한 화끈한 득점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통산 손흥민 선수가 18골 16도움, 지금 공격 포인트가 34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스탯이. 과연 이번 경기에서 리그 14억 골, 시즌 통산 19억 골 기록할 수 있을지 참 최근 경기력 보면 부진은 아닌데 어쨌든 골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좀 골을 이번 경기에서는 꼭 터뜨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을 하면 또다시 지난 시즌 이어서 10-10 더블 10 기록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입중계 때 뵐게요, 여러분. 네, 골빠.